자, 여러분 기하 교과서 54페이지 대단원 종합문제 1단원의 대단원 종합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포물선 y제곱은 8x 위의 점 p와 초점 f에 대하여 pf랑 5 곱하기 5f가 같대요. 그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오는 원점이겠죠 당연히. 지금 보면은 먼저 포물선이 y제곱은 8x 즉 4 곱하기 2x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구할 수가 있죠. 초점은 2,0입니다. 먼저 y제곱은 4px 꼴이기 때문에 초점이 x축 위에 있고요. 4px에서 p가 2이기 때문에 초점이 2,0.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 초점이 2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위의 점 p에 대해서 지금 pf의 길이가 5f의 길이의 5배래요. 5배. 여기에 5배. 여기 5배. 여기가 f죠. f는 2,0.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일단 5f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5f의 길이는 f가 2,0이기 때문에 2입니다. 2. 따라서 5 곱하기 5f는 여기 10이 되고요. 그리고 p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pf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제 p를 a, b라고 했을 때 구하기가 조금 식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구할 겁니다. 어떻게? 준선. 포물선의 정의는 뭐죠? 포물선의 정의는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즉 pf의 길이와 이 준선까지의 길이,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전혀 안 같아 보이지만 그림이 좀 잘못 그렸죠. 여기를 h라고 하면은 pf는 ph와 같습니다. 그림 여기 위에 보이죠? pf는 ph와 같다. 이게 포물선의 정의예요.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왜냐면 포물선 위의 정의니까. 따라서 우리가 pf를 구할 때 pf 계산을 안 하고 그냥 ph로 계산하는 게 더 쉬워요. ph로 계산하면 이게 a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왜 a 더하기 2가 되는지 알죠? 이 부분이 2고요. 여기가 2, 마이너스 2니까 이 부분의 길이가 2고 이 부분의 길이가 a. 그래서 a 더하기 2가 된다. 즉 a 더하기 2가 10이다. 그 얘기는 a는 8이다. 자, a가 8이면 8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y제곱은 64. 즉 y는 b인가요? a, b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p가 a, b인데 a, b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8, b를 대입하면 b제곱은 64. 즉 b는 뿔마 8이 나와서 p가 8,8 혹은 p가 8,-8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둘 중에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뭐든지 간에 OP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루트 64 더하기 64. 루트 128이 나오네요. 그래서 8 루트 2가 나옵니다. 답은 2번.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포물선이 y제곱은 4px 꼴이니까 일단 우리가 초점이 x축 위에 있다. 초점이 x축 위에 있고 p가 2니까 4px에서 p가 2니까 초점 구할 수 있고요. 원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2.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pf의 길이 대신에 ph의 길이로 구하는 게 쉽다는 거. 포물선의 정의 이용한 거죠. 그래서 풀어주면 답은 8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지우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넘어가는데 다음 문제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우고 넘어갈 건데 필기가 필요한 사람은 멈춰놓고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2번 두 초점이 0,3 그리고 0,-3인 3이고 주축의 길이가 4인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자, 쌍곡선인데 초점이 어디 있어요?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y축 위에 있으면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다. 그거를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걸 보고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축의 길이가 2b가 되죠. 2b가 4다. 즉 b는 2다. 그리고 초점이 0,3, 0,-3이기 때문에 c는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초점으로 c 구하고 주축의 길이로 b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제곱은 이제 c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9 빼기 4 해서 5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원래 이 형태의 방정식인데 a제곱이 5니까 5분의 x제곱 빼기 b는 2니까 제곱하면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즉 3번이 나오는 거예요. 2번은
좀 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좀 더 기본적인 문제 답은 3번. 먼저 초점이 y축에 있는 걸로 기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보고 주축의 기와 초점으로 b와 c값 구해준 다음에 a값 구해주면 되는 문제. 마찬가지로 지우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꼭지점의 좌표가 1,3이고 점 2, 오리지널은 포물선의 축이 x축과 평행하대요. 포물선의 축이. 자, 포물선의 축 나왔습니다, 여러분. 준선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축을 말했죠. 자,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라고 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1,3.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포물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축은 얘죠. 축이 지금 y축과 평행하잖아요, 얘는. 그래서 축이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물론 반대쪽으로 그려질 수도 있지만 점 2, 오리지널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2, 오리지널한다 그랬죠. 사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 축이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는 포물선이 옆으로 그려진다. 옆으로 그려진다는 얘기. 즉 포물선의 기본 형태가 y제곱은 4px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y제곱 4px, 즉 기본 형태는 꼭지점이 원점인데 꼭지점이 1,3이 됐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즉 y-3의 제곱은 4px-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지나는 점 2,5를 대입하면 우리가 10을 구할 수가 있겠죠.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5 빼기 3, 제곱하면 4. 2 빼기 1이니까 1 돼서 4p. 4p는 4, 즉 p는 1. 그래서 꼭 포물선의 방정식은 y-3의 제곱은 4 곱하기 x-1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지우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리 이 중요한 거는 이제 포물선의 축이 x축과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옆으로 누인 포물선이라는 거. 그래서 y제곱은 4px꼴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타원인데 안타깝게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장축, 단축, 초점 이런 거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지 보려면은 정리를 좀 해야겠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 식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먼저 16으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에 들어가면 좀 빠르게 갈까요? 16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그리고 마이너스 9 똑같이 해주고 가로 닫아주고 더하기 9로 묶어주고 y제곱 마이너스 2y 들어오고 18y니까 들어오면 2y가 되죠. 2y 다 들어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그러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가로 닫는 겁니다. 마지막에 플러스 9 남아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16x-3의 제곱 더하기 9y-1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밖으로 나갈 건데 각각 16과 9가 곱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9 하면 144.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9는 0이 됩니다. 얘랑 얘가 지워지고요. 16x-3의 제곱 더하기 9y-1의 제곱은 144가 되고 양변을 144로 나눠주면 9분의 x-3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y-1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이 형태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먼저 얘는 평행이동을 한 모양이죠. 평행이동을 한 모양. 뭐를 평행이동한 거냐? 얘는 9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기억, 장축의 길이는 16이다. 그러면 지금 평행이동을 한 건데 얘는 기본 형태는 얘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 형태랑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이 부분은 안 바뀌어요. 기본 형태랑. 그래서 우리가 기본 형태로 기억, 니은, 디귿은 봐줘도 돼요. 4번 꼭지점의 좌표는 이제 이동한 걸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평행 이동한 거를 바로 보기는 좀 힘들고 원래 거를 보고 그대로인 거는 원래 것만 봐도 되고 좀 바뀌는 부분은 원래 걸 보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주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장축의 길이 16이다. 여기서 보면 돼요. 장축의 길이는 평행 이동한다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A는 3, B는 4. C는 이제 C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은 B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16 빼기 9가 돼서 7이 되겠죠. 즉 C는 루트 7이 돼서 초점의 좌표는 루트 7,0 장축이 위로 길쭉한 타원이니까 0, 루트 7 0, 마이너스 루트 7 초점까지도 우리가 금방 구할 수가 있죠. A, B값 구했고 C값 구했습니다. 초점까지.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16이 아니고 8입니다. 8. 틀렸어요. 장축의 길이는 2B죠. 2B. 장축의 길이는 2B고 얘는 8입니다. 자, 단축의 길이는 2A이고 얘는 6이 맞네요. 얘는 맞습니다. 장축의 길이는 2A이고 6이 맞습니다. 자,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두 초점 여기 구해놨죠?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7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평행 이동하기 전에 걸로 계산을 해도 똑같아요.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로 구했습니다. 좀 더 쉽게.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7입니다. 10이 아니에요. 디귿도 틀렸고요. 마지막 리을 볼게요. 리을은 이제 평행 이동을 좀 시켜야 되는데 우리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에 타원을 보면은 타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타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조금 타원이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그래서 원래 꼭지점, 이동하기 전에 꼭지점의 좌표는 3,0 마이너스 3,0 0,4 마이너스 0,4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장축, 단축 그리고 초점 사이의 거리는 이동을 해도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해도 안 바뀝니다. 지금 이제 꼭지점은 바뀌는데 이동한 만큼 바꿔주면 돼요. 원래 꼭지점이었던 게 이동하면 어떻게 바뀌냐. 자, 이동을 얼마만큼 했냐면 x축 3, y축 1만큼 했으니까 이 꼭지점은 3,5가 되고요. 이 꼭지점은 6,1이 되고요. 이 꼭지점은 3,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꼭지점은 0,1이 되네요. 그래서 6,1 네 꼭지점 0,1 3,5 3, 마이너스 3 네 꼭지점이 이렇게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이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먼저 정리를 해서 어떤 타원을 어디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보고 뭐 평행이동한 거를 따져서 여러분이 장축, 단축, 초점 구해도 되는데 뭐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장축, 단축은 보는 방법 똑같고요. 초점은 굳이 여기서 안 구하고 여기서 구한 다음에 길이를 구해도 돼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마지막 꼭지점의 좌표는 이제 원래 거에서 꼭지점 똑같이 이동시킨 걸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필기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이죠. 두 초점을 FF'이라고 하자. 자, 타원이의 세 점 ABC에 대해서 AF 더하기 BF 더하기 CF가 20이래요. 좀 더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F' 더하기 BF' 더하기 CF'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 문제는 뭐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네 셋 더한 거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얘네 셋 더한 거를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두 초점 가지고 지금 뭐 길이 타원 위의 점이랑 길이를 구하고 있죠. 정의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딱 봐도 정의 이용하는 문제고 타원은 정의가 뭐예요? 타원 정의가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 즉 AF 더하기 AF'과 BF 더하기 BF'과 CF 더하기 CF'이 전부 같아야 돼요. 타원이의 점들은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다 같아야 됩니다. 이 합이 모여야 되냐?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면
6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5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에요. 즉 a는 6이고요. b는 5고요. 마지막으로 c는 c는 이제 초점을 구하려면 c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c는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11이 돼서 c는 루트 11이 됩니다. 루트 11. 이거까지 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로 보면은 장축의 길이가 12가 돼서 얘네들의 합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타원의 정의는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이고 그 두 초점까지 이르는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랑 같아요. 장축의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12다 얘네들이 12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또 알려준 게 이것도 알려줬네요. 이것도. 얘네들 다 더해볼까요? 얘네들이 각각 10인데 내가 봤을 때 C는 구할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을 다 더해볼게요. 3개를 3개를 다 더해보면 AF 더하기 AF 프라임 더하기 BF 더하기 BF 프라임 더하기 CF 더하기 CF 프라임 3개를 다 더했으니까 12 3번 더해서 36이 되는 겁니다. 다 10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얘가 얘랑 더한 거는 문제에서 20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20 대신 대입합니다. 20 대입하고 남은 거는 AF 프라임 더하기 BF 프라임 더하기 CF 프라임 얘가 36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20 넘겨주면 AF 프라임 더하기 BF 프라임 더하기 CF 프라임은 16이 되는 거예요. 답은 5번 16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도 더 쉽게 풀리는 문제죠. 여기까지 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A 값, 우리 장축의 길이가 12니까 얘네 셋 다 12 3개 더해주면 12 3번 더한 거니까 36 문제에서 알려준 20 대입하고 넘겨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16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타원 나왔고요. 위의 점이래요. 타원 위의 점. 에서의 접선이래요.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접선 구하는 문제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얘는 접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공식이고 접점을 알려줬을 때의 공식입니다. 지금 접점이 마이너스 3,2죠? 그러면은 15분의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x x1x 공식 따로 안 써도 되죠? 더하기 10분의 y1y 2y는 1이다. 그러니까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 넣어주면 돼요. 각각 x1은 얘고 y1은 얘입니다. 그쵸? 얘를 정리해주면 양변에 15를 곱할까? x절편 y절편 구해야 되니까 x축 y축 저기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하려면 좀 정리를 해줄게요. 15 곱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5 말고 30을 곱해야겠네요. 30 곱하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6y는 30 6y는 6x 더하기 30이고요. y는 x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5 y절편이 5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y에 0 대입하면 x절편은 마이너스 5 즉 여기가 마이너스 5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죠. 쉽죠? 마지막으로 구해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25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2분의 25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쌍곡선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쌍곡선 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두 초점 F, F' 나왔고요. 그 중에 F리지라는 직선과 쌍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9래요. 이 길이가 9. 그때 AF' 더하기 BF'
얘 둘에게 더한 걸 구하는 문제인데, 뭐 보면은 알겠지만 이것도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지금 대충 이렇게 다 초점이잖아. 초점까지의 거리잖아. 쌍곡선은 정의가 뭐였죠? 두 초점까지의 이르는 거리에,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에 차가 같은 점들의 집합. 즉 여기다 정의를 이용해서 좀 써주면 AF' 빼기 AF는 BF' 빼기 BF랑 같다. 긴 거에서 짧은 거 뺀 거예요. 긴 거에서 짧은 거. 이렇게 뺀 값이 같아요. 문제에서 알려준 거 AB는 BF 더하기 AF 더하기 BF를 알려준 거예요. AF 더하기 BF는 9다. 9다라는 거 알려줬고. 그리고 우리 이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랑 같죠? 주축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주축의 길이는 여기서 2a죠. 이 형태의 방정식에서는 주축의 길이가 2a가 됩니다. 이 옆으로 되어 있는 쌍곡선 방정식에서는 주축의 길이가 2a. 자, a제곱이 25니까 2a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a는 10이 됩니다. 즉, 이 길이는 10이에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F' 더하기 BF'을 물어봤는데, 이 두 개씩을 또 더하면 되겠네요. 얘랑 얘를 또 더하면 됩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얘랑 얘를 더해주면 AF' 더하기 BF' 나오고, 마이너스 AF, 마이너스 BF가 나와요. 이제 더하고,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되고, 얘가 각각이 10이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20.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얘를 좀 정리하면, 20을 좀 정리하면, 이게 20인데, 문제에서 준 단서를 쓰기 위해서 좀 더 정리를 하면, AF' 더하기 BF' 마이너스 묶어주면 AF 더하기 BF가 되는 거죠. 얘가 몇이라고 알려줬죠? 9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건 AB의 길이를 알려줬는데 이게 AF 더하기 BF죠. 그래서 얘는 AF' 더하기 BF'에다가 9를 뺀 겁니다. 이게 20이 되는 거예요. 각각을 더한 거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F' 더하기 BF'은 29가 되는 겁니다. 답은 29. 4번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정의를 이용했죠. 여러분 언제 정의를 이용하는지 좀 알겠어요? 초점. 우리 정의가 다 초점과 관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잘 눈치를 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AB의 길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AF 더하기 BF를 알려준 거고 나머지 얘네들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 이용해서 풀어줬어요.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입니다. 이번엔 타원. 타원 뭐 식이 저렇게 나와 있고요. 두 초점 FF'을 지름의 안끝점으로 하는 원을 또 그려놨네요. 이 타원과 만나는 4점 중에서 원과 타원이 만나는 4점이 있죠. 지금 1,4분면 위의 점을 P, 3,4분면 위의 점을 Q라고 하고 사각형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림을 좀 더 크게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사각형이 뭐 어떤 사각형인지 지금 한번 봐야 돼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얘가 원이잖아. 지금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원의 지름 구할 수 있죠. 원의 지름. 여기서 타원에서 A는 A제곱은 20이고 B제곱은 3입니다. 그럼 C제곱은 20 빼기 4 해서 16이 나와요. 즉 C가 4라는 얘기고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여서 지름은 8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지름은 4고요. 그리고 P랑 Q는 이제 타원과 원이 만나는 점인데 어쨌든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 중3 때 배운 내용이긴 한데요. 자, 이 부분 이 각이 직각이에요. 이 각이 직각.
여기가 직각. 마찬가지로 이 각도 직각이에요. 자, 왜냐면은 지금 지름에 대한 반원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반원에 대한 원주각. 얘도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각각 직각이 되는 거예요. 반원에 대한 원주각, 반원에 대한 원주각. 여러분,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반원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원주각은 90도가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중3 때 배운 원주각과 중심각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케이. 저희가 직각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먼저 우리가 구한 게 f 프라임 f는 8이라는 거 구했고요. 그리고 이 점 P가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P 마찬가지로 정의죠. PF 프라임 더하기 PF도 구할 수가 있어요. PF 프라임 더하기 PF는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장축의 길이랑 같죠. 장축의 길이는 2 루트 10입니다. 2 루트 20 잠깐. 지금 장축의 길이 여기다 안 구해놨는데 A 제곱이 20이죠. 그럼 A는 루트 20입니다. 루트 20. 루트 20은 2 루트 5죠. 우리 장축의 길이는 2A니까 4 루트 5가 됩니다. 2A는 4 루트 5. 이게 장축의 길이죠. 즉 초점으로부터의 이르는 거리의 합이 4 루트 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 게 PF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PF를 구할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PF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PF의 제곱이죠. PF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직각삼각형에서 셋 다 알아요. 길이. 잠깐만. 길이를 얘도 알고 얘 더하기 얘를 알아요. 얘 더하기. 그러니까 얘의 길이 지금 빗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PF 프라임 제곱 더하기 PF 제곱은 빗변의 제곱, 즉 8의 제곱 64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예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가 직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 게 PF 이 직각삼각형이 지금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게 두 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F 곱하기 PF 프라임 곱하기 2분의 1. 얘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요. 이 하나짜리. PF 곱하기 맞죠? 지금 그림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여기가 직각이에요. 지금 여기가 직각이니까 밑변이 PF고 높이가 PF 프라임입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는요. 그래서 PF 곱하기 PF 프라임 곱하기 2분의 1이 바로 직각삼각형 PF F 프라임의 넓이에요. 넓이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저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PF 곱하기 PF 프라임 곱하기 2분의 1. 자, 정리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넓이의 2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즉 얘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정보가 충분히 있습니다. PF 더하기 PF 프라임 알고 제곱 더한 것도 알기 때문에 곱셈 공식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PF 더하기 PF 프라임의 제곱은 PF 프라임 제곱 더하기 PF 제곱 더하기 2 PF 프라임 PF.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 제곱하면 16 곱하기 5 80. 80은 64 더하기 2 PF 프라임 PF. 즉 2 PF 프라임 PF는 16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F 프라임 곱하기 PF는 8이 나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마지막으로 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즉 8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8이에요. 자, 이 문제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
여기가 직각인 걸 알아야 돼요. 직각. 반원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마찬가지로 반원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그쵸? F'이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은 지름의 안끝점이니까. 그리고 P랑 Q는 타원 이의 점이기 때문에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PF 더하기 PF'은 2A가 나오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PF' 제곱 더하기 PF는 지름의 제곱, 8의 제곱 60도 나오고, 곱셈공식 이용해서 PF 곱하기 PF'을 구해주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얘도 똑같죠? 똑같은 걸 또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할 필요가 없죠. 얘도 똑같아요. P 대신에 Q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PF'QF의 넓이가 8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한 사람 멈춰놓고 필기 하세요.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쌍곡선 나와 있고요. 식 나와 있고요. 두 초점 F'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마찬가지로 또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또 나옵니다. 이 원이 쌍곡선의 두 점근선과 만나는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얘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쵸? 이 원이 점근선과 만나는 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문제에서 식을 줬으니까 A, B, C의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A는 3이고요. B는 3입니다. A제곱이 3, 그러니까 얘를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놓고 보면 A는 3, B는 4. 그래서 C제곱은 이제 9 더하기 16 해서 25. 즉 C는 5가 됩니다. A, B, C를 다 구했고요. 그 얘기는 여기가 5란 얘기, 반지름이 5란 얘기예요. 반지름이 5. 이 원의 반지름이 5다. 그리고 점근선 구해야겠죠. 점근선은 Y는 뿔마 A분의 BX니까 3분의 4X가 됩니다. 이게 점근선 2개 있죠. 우리가 사실 일단 이 점을 P라고 놨을 때 이 점에 대해서만 좀 좌표를 알아보면은 나머지 점들도 다 좌표가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3분의 4X에서 4X와 원이 만나는 점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A, B라고 안 놓고 A, B라고 놓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기다 A를 대입하면 A, 3분의 4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자로 만나는 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기 점근선 위의 점이니까. 근데 이렇게 놓으면 또 분수가 나오니까 더 쉽게 3A, 4A로 3A, 4A. X에다 3A를 대입하면 Y는 4A가 나오죠. 그래서 P의 좌표를 3A, 4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리가 5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 거리가 5, 이 거리도 똑같이 5, 반지름이 5. 자, OP는 루트 0, 여기 원점이니까 3A의 제곱 더하기 4A의 제곱, 16A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25A 제곱 나와서 5A가 나옵니다. 여러분 A는 0보다 크다고 여기서 할게요. P는 1사분면의 점이니까. 그쵸? 네, P를 1사분면의 점으로 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A는 0보다 크니까 여기서 5A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 없이. 이게 5가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 즉 P의 좌표는 3,4예요. P의 좌표 3,4. 여기가 3,4. 그럼 여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고. 여기는 3,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은 밑변이 6이고 높이가 8이기 때문에 넓이가 48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면 되는데 P만 구해도 나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이 삼각형이
그러니까 지금 점근선을 그려놓고 얘는 지금 원을 그려놓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점근선을 그려놓고 이 점근선 여기가 A죠 여러분. 여기가 A.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원 생각 안하고 그냥 이 꼭지점과 만나도록 꼭지점과 만나도록 이렇게 점근선 위의 점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주면은 여기가 A, B가 되거든요. A, B. 왜냐면 A를 집어넣으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뿔마 A분의 BX인데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Y는 B가 나오잖아요. 플러스 X일 때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B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직각삼각형 얘를 생각하면은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 길이가 C가 된다. 라는 거를 아마 교과서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길이가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우리 타원에서도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거든요. 쌍곡선에서도 점근선 이용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가 각각 어떤 부분인지 시각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고. A는 주축의 길인데 B는 우리가 쌍곡선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잖아. 근데 점근선 그어주고 이렇게 삼각형 만든 다음에 이 부분 보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A, B, C로. 즉 반지름이 C인 반지름이 over F인 원을 그리면 이 점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보자마자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안 풀고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겠네 라는 걸 알 수도 있어. 왜? 반지름이 C인 원을 그리면은 이 점을 지나가게 되니까. 뭐 어쨌든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풀이로 일단 이해를 하고 내가 방금 말한 거는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풀이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는 우리가 A, B, C 값을 다 구한 다음에 반지름이 5인 걸 구해서 이 점근선과 만나는 점 1사분면에 있는 점을 3일,4일로 간단하게 놓고 간단하게 놓으려고 3일,4일로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원점과의 거리가 5인 걸 이용하면 A 값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3,4 그러면 높이는 8 밑변은 6 나와서 넓이는 48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12x의 초점 f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l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했고요. ab는 이 부분입니다. 얘랑 얘입니다. AF 대 BF가 3대 1이래요. AF 대 BF. 자, 지금 또 보면 알겠지만 AF, BF 초점까지의 거리죠. 초점까지의 거리는 뭐랑 같다? 포물선에서 정의 이용하는 거죠. 준선까지의 거리와 같다. 준선을 좀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수 M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항상 2차 곡선에서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일단은 초점을 구해보면 4 곱하기 3x니까 4px꼴로 바꿔주면 4 곱하기 3x니까 초점 F가 3,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준선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3이고요. 준선이 마이너스 3이고 이건 좀 더 제대로 그려볼게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AF 길이와 여기 수서해발 내린 수서해발 뭐 H라고 할까요?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BF 길이와 B에서 수서해발 내린 여기 뭐 FH G라고 할까요? 이 BG랑 같은 거예요.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F 대 BF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AF를 3K로 놓고 BF를 3K로 놓으면은 AF랑 뭐랑 같죠? 예, AH랑 같습니다. AH가 3K 되는 거고요. 이 길이 3K 되는 겁니다. 그리고 BF는 3K, BF랑 같은 거는 BG죠. BG도 BG 3K 아니고 BG는 K죠. 미안해요. BG는 K입니다. BF는 K, 3대 1이라 그랬으니까 3K라고 났을 때 K가 되는 거죠. 이 길이는 또
K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직선 L에, 이 직선 L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립시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직각이 되고, 우리가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 직각삼각형. 이 길이가 2K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3K고, 얘가 K니까. 여기 지금 다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성의 발 내린 거고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으로 연장선을 만들어줘서 여기 수성의 발 내리면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그래서 이 길이가 3K인데 여기가 K니까 우리가 이 길이가 2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높이만 구하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X증가량분의 Y증가량. B에서 A까지 갈 때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구하면 되니까. 구해지니까. 이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있죠? 하나 있고요. 이 길이가 4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3K 더하기 K니까. 3K 더하기 K. 여기가 3K, 저기 AF 3K. 지금 다 지워졌는데. AF 3K. 여기 3K. 여긴 K. 그래서 이 길이 4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이 점을 또 i라고 할게요. 이 점을 i라고 하면 ai의 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 됩니다. 즉 16k제곱 빼기 4k제곱이 돼서 12k제곱이 나오고요. 그 얘기는 ai는 길이죠. 길이니까 플러스만 루트 12k제곱이 되고 얘는 2 루트 3k 바로 k가 됩니다. k제곱이 k로 나와요. 여러분 k는 0보다 큽니다. 지금 길이를 3kk라고 나잖아. 길이를 k가 음수면 길이가 음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ai도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서 여기 넘어올 때 풀만 안 해줘도 되고, 즉 이 길이는 2 루트 3k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기울기 m은 x증가량 2k분의 y증가량 2 루트 3k가 돼서 k 약분되고 2 약분되고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기울기 m 답은 루트 3입니다. 다시 보면 얘도 정의 이용했어요. AF 대 BF 좀 필요한 사람들 좀 필기를 하시고요. 지저분해진 부분 좀 지워서 볼게요. AF 대 BF 얘가 3 얘가 3K고 얘를 K라고 놓는 거예요. 3대 1이니까.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얘가 3K, 얘가 K.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얘가 2K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4K니까 3K 더하기 K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여기를 또 K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기울기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럼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맨 처음에 정의 이용해야 된다는 거 역시.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 그리고 쌍곡선, 타원과 쌍곡선이 있고 타원과 쌍곡선이 점 1,2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그때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돼요. 양수 AB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방향성이 눈에 보입니다. 접점에서의 접선을 말을 했죠. 쌍곡선의 접선. 둘 다 접선이에요. 그리고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접점이 지금 1,2예요. 즉 x1은 1이고 y1은 2입니다. 그래서 y1, 접점 y1,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쓰면 먼저 타원에다 쓸게요. 2분의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타원의 접선이죠. 얘를 L이라고 합시다. L. 그래서 접선 L을 구하면 접선 L은 2분의 x1x 더하기 8분의 y1y는 1이다. 양변에 8 곱해주면 4x 더하기 2y는 8이다. 그래서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고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l은 이렇게 나와요. l은. 예, l입니다.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 다음 이 접선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예. 이 접선은 이름을 m이라고 할까요? 예, m. 직선 m은 여기서의 이제 접선의 방정식 공식 써서 저기서 그려주면 됩니다. a제곱분의 x1x 빼기 b제곱분의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는 뭐 정리를 하지 말고 이대로 냅두죠. 일단 숫자를 잘 모르니까. 접선 m은 이렇게 나옵니다. a제곱분의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2y는 마이너스 1.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네가 1,2에서 만나는데 중요한 건 일단 기울기의 곱을 구해야 되네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네요. 우리. 얘 그럼 정리를 좀 해줘야겠는데. 얘 정리를 하면 위에 건 기울기 바로 구했고요. 위에 건 기울기. 얘는 정리를 하면은 a제곱 곱하기 b제곱을 양변에 해주면 b제곱만 곱해줄까요? b제곱을 곱해주면 a제곱분의 b제곱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b제곱. 정리해주면 2y는 a제곱분의 b제곱 x 플러스 b제곱. 그래서 y는 2a제곱분의 b제곱 x 플러스 2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줄 겁니다.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11번 문제 좀 옆으로 가서 풀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지금 두 직선이 수직이에요. 수직. 여기서 나온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요. 밑에 m에서 나온 기울기는 2a제곱분의 b제곱이에요. 기울기의 곱.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 나와요. 기울기를 곱하면 약분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a제곱분의 b제곱은 1이구나. 즉 a제곱은 b제곱이구나 라는 식을 귀중한 첫 번째 식을 얻었습니다. a제곱은 b제곱입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가 양수 a, b 구하는 문제거든요. a제곱 곱은 a제곱이 b제곱이랑 같다는 걸 구했고요.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얻은 식은 두 접선 구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라는 거 이용해서 구했고요. 하나는 이제 점 1,2가 어찌됐든 접점, 즉 이 두 접선 위의 점이에요. 이 두 접선 위의 점. 접선 위의 점? 뭐 접선 위의 점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 위의 점도 되고 타원 위의 점도 되고 다 됩니다. 우리가 a, b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거. 이 타원 쌍곡선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쌍곡선. 그럼 저 쌍곡선의 방정식은 지금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 위의 점이 바로 1,2라는 거죠. 대입을 합니다. 그쵸?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하면 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대입을 하면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b제곱분의 2제곱 대입하면 4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 하나 더 나와서 얘랑 1번이랑 얘 연립해주면 돼요. 이 식이 좀 a제곱 b제곱을 곱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은 마이너스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1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a제곱은 b제곱 대입. b제곱에다 a제곱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4는 마이너스 1 나와서 양변에 a제곱 곱해주면은 1 빼기 4는 마이너스 a제곱. 즉 a제곱은 3이 나와서 a는 뿔마 루트 3인데 지금 문제 보면 양수 ab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루트 3만 나와요. 마찬가지로 b도 뭐예요? b제곱과 a제곱이 같은데 둘 다 양수니까 b도 루트 3입니다. 그래서 a랑 b는 둘 다 루트 3이 나와요. 이 문제 풀이가 조금 길었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푸는 방법을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접선이 수직이라 그랬기 때문에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써서 두 개 구해준 다음에 식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이용해서 1번식이 간단히 나오고요. 조금만 계산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사실 뭐 타원에 대입하면 그냥 성립하고 마는 거고 쌍곡선에 AB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하면 A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와서 위에 1번을 여기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죠. 근데 A랑 B는 양수니까 마지막에 A제곱 3에서 A는 루트 3. 또 B제곱도 3이죠 여기.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으니까 B제곱도 3입니다. 그래서 B도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C1번 풀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 풀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점 4,0 마이너스 4,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과 쌍곡선. 자, 타원과 쌍곡선이 초점이 같은 거죠 지금. FF'을 초점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점 하나를 알려줬네요. 타원과 쌍곡선의 교점 4,2. 그리고 타원과 쌍곡선이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 타원이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이 A고 쌍곡선이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이 지금 B라는 얘기인데요. 그때 AB의 그 길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 거기에서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빼면 얘네 두 개가 남죠. 얘네 두 개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즉 타원의 장축, 쌍곡선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 그럼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타원의 정의, 한 점에서부터 타원 위의 점은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아요. 다. 두 초점까지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다 같고 이 합이 바로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쌍곡선은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가 같고 이게 주축의 길이가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초점 알죠? 초점 4,0 마이너스 4,0. 이거 점 P 알죠? 점 P는 4,0.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에서 주축의 길이 빼면 AB의 길이의 2배가 나오고 AB의 길이는 거의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벌써 어떻게 푸는지 다 각이 나왔죠. 이 문제는 좀 풀이 방법을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PF 프라임 더하기 PF를 구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됩니다. 얘랑 얘. 0이 아니고 8의 제곱이네. PF 프라임 8의 제곱 64 더하기 2의 제곱 4 더하기 루트 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4. 루트 68 더하기 4가 루트 2가 나오고요. 얘는 2 루트 17 더하기 2입니다. 68 정리하면 2 루트 17. 자, 밑에 거 마찬가지로 루트 68에서 루트 4 빼면 되죠. 위에 구해놨죠. 2 루트 17 빼기 2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장축의 길이 2 루트 17에서 주축의 길이 2 루트 17 빼기 2를 뺀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죠. 장축에서 주축을 빼면 이거 두 개가 남는다고 얘기를 했고 AB의 길이는 이거의 2분의 1이죠. 자,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알겠죠? 여기서는 2가 지워지고요. 2가 안 지워지고 미안해요. 2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2 루트 17이 지워지네요.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는데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2 루트 17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4가 되는데 2를 곱하니까 AB의 길이는 2가 되겠네요. 4 곱하기 2분의 1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2가 나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타원 두 초점을 F'이 있고요. F'이라고 하고요. 타원이 있습니다. X축 위에 두 꼭지점 A'A'이라고 했을 때 타원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자, PF'F의 둘레, 이 삼각형의 둘레 알려줬고 AA'은 이 FF'이다. 장축의 길이는 초점 사이의 거리의 2배다라는 거 알려줬어요. 이때 단축의 길이 구하라 그랬고요. 여러분 이 타원은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단축의 길이는 2B가 됩니다. 2B. A가 B보다 크고요.
여기 이 타원은 장축이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단축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b를 구하면 돼요. 자, ab가 0보다 크다고 하고요. abc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abc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a 프라임, 얘가 장축의 길이 2a고요. 이죠, a죠. 그리고 f 프라임, 얘가 얘죠, 얘가 EC입니다. EC. 여러분, C는 이제, 뭔지 알죠? C는 여기서, C는 물론 0보다 크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초점의 작교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C. F'이 지금 여기가 C,0. 여기가 마이너스 C,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A,0. 여기 마이너스 A,0. 그래서 A'의 길이는 2A, F'의 길이는 2C.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게 2배라 그랬죠. 즉, 2A는 4C가 되는 겁니다. 2A는 4C. 즉, A는 2C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식을 얻었고요. A는 2C. 두 번째는 이제 둘레의 길이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더 얻을 건데, 둘레의 길이, PF' 더하기, PF 더하기, FF'. 이 10이라는 얘기인데, 잘 보면 얘가 타원 2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 얘 합이죠, 합. 얘가 장축의 길이 2A랑 같아지는 거 알죠? 타원의 정의는, 타원 2의 점은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다. 그게 장축의 길이랑 같다. FF'은 위에서 말했듯이 2C죠. 따라서 2A 더하기 2C는 12. 즉, A 더하기 C는 6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자, 1번과 2번 식을 연립을 하면 대입할게요. 2C 더하기 C는 6이 나와서 A에 2C를 대입한 겁니다. 1번식 대입한 거예요. 3C는 6, C는 2. 그럼 A는 4가 나옵니다. 자, A는 4, C는 2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B 값을, 우리는 2B 값을 구해야 되는데 B 값 구하는 방법은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 처음에 이 식을 잘못 썼죠.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입니다. A제곱 빼기 B제곱. 쌍곡선이랑 지금 헷갈려서 잘못 쓴 거예요, 저 부분. 타원은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혹시 이 부분에서 저거 뭐야 한 학생들은 잘했어요. 잘 체크해 주시고 틀린 부분들을. 자, 그러면 이제 구하는 식 대입해 보면은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A제곱은 16, C제곱은 4, B제곱은 12. 즉 B는 루트 12, 2루트 3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추의 길이는 2B니까 4루트 3. 단추의 길이는 4루트 3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뭔지 알겠죠? 보면 처음에 이 부분 좀 실수를 했었는데 실수한 거 아는 친구들은 잘했어요. 잘 집중하시고 얘를 이용해서 식 하나 나오고 얘를 이용해서 식 하나 나와서 연립해서 AC를 구한 다음에 B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서술형 문제니까 한번 풀이 과정을 잘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쌍곡선 여기 있어요. 쌍곡선 여기 있고 식 다 나와 있습니다. 위에 점 하나 P 4,-2 접선이 포물선의 초점을 지난대요. 상수 A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상수 A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 뭐 풀이 과정이 딱 보이죠? 접점을 알려줬어요. 접점 4,-.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됩니다. x1은 4, y1은 -2. 그래서 저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 플러스로 바뀌죠. y1y는 10이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 즉 2y는 -4x 더하기 12가 나오고 y는 -2x 더하기 6이 나옵니다. 이게 저 접선이에요. 이 접선이 이제 초점을 지난다 했잖아. 초점 F. 초점은 어디에 있어 지금 얘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 초점이 X축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즉 얘의 X절편을 구하면 그게 초점이에요. 초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X절편 구하려면 Y에 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2X는 6 나와서 X는 3이 나옵니다. 즉 F의 좌표가 3,0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다 구했어요. 즉 y제곱은 ax는 y제곱은 4px 4 곱하기 3x 즉 y제곱은 12x라는 a는 몇이에요? 12. 상수 a 값 구하는 문제죠? 벌써 끝났어요. a는 12. 마지막 문제가 거의 너무 쉬웠죠? 공식 쓰면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였고 대단한 조합 문제 풀이 과정 다 참고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